어느 날부터 딸에게서 낯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향수와 술, 그리고 밤 공기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죠. 거짓말처럼 웃던 얼굴과 밤마다 달라지는 화려한 옷차림, 그리고 새벽 내내 오는 연락까지. 혹시 내 딸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건 아닐까?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2살 미진입니다. 저는 오늘 제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22살 대학생, 자취를 시작한 딸아이. 그 아이가 점점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야기입니다.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? 늘 믿었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, 그 사람의 말 하나,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다른 뜻으로 들릴 때 말입니다. 저는 지금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. 내가 낳고 품에 안고 세상보다 아꼈던 그 아이가 그런 곳에 발을 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.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걱정하게 되죠. 그리고 걱정은 언제나 사랑보다 먼저 티가 납니다. 그런데 사랑이 커질수록 불안도 따라붙더군요. 그 불안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20대에 결혼하고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쯤 예쁜 딸이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. 나이 40에 늦둥이를 낳아서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. 그리고 잘 자라준 딸이 너무 대견했습니다.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을 갔고 집과 거리가 좀 있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여자 혼자 자취를 하는 게 신경 쓰여 반대했지만 워낙 아이가 반듯하고 착해서 믿고 허락했습니다. 이제는 엄마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나가겠구나 하며 대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. 딸아이가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. 생일이라 케이크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갔죠. 처음에 제가 얻어준 자취방은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이번엔 주소를 보니 오피스텔이었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집이 정말 좋다. 요즘은 이런데도 월세로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. 문이 열렸을 때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알던 딸의 방이 아니었습니다. 향수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소파 위엔 고급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조명은 따뜻했고 커튼은 새 것이었죠. 엄마, 놀랐지? 이사했어. 그 말에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딸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알바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야. 이제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고 싶어. 그 웃음이 그렇게 빛났는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. 아주 조금 예전 그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사라진 듯 했죠. 그리고 그날 딸의 달라진 얼굴에 제가 혹시 성형수술을 했는지 물었습니다. 딸이 엄마 낳고 수술했어. 자연스럽지? 하며 말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. 제 눈에는 너무 예쁜 딸이었으니까요. 처음엔 요즘 아이들이야 외모에 신경 많이 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후로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눈매가 바뀌고 턱선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도톰해졌습니다.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했어. 딸은 밝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때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스스로 돈 벌어서 자신을 가꾸는구나 하고요. 그런데 그 기특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딸이 저를 식사 초대했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.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직접 주문도 척척했습니다. 엄마, 내가 오늘 쏠게.
식사가 끝나자 카드를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.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. 아르바이트로 이런 곳에서 밥을 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딸의 웃음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. 딸의 SNS엔 여행 사진, 카페, 화장품, 명품 쇼핑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.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.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딸 집을 찾았습니다.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찔렀던 냄새. 담배 냄새였습니다. 제가 담배를 피우냐고 물어보자 요즘 주변에 배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. 나도 요즘 그쪽으로 관심이 좀 생겼어, 엄마.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다들 담배 피더라고.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조금만 피워.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날 본 장면들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. 방 한쪽에 브랜드 쇼핑백이 여러 개, 화장대 위엔 값비싼 향수와 립스틱, 옷장은 화려한 원피스와 하이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럴 리가 없다고,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의심은 이미 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 아이는 예전엔 후드티와 청바지를 즐겨 입던 아이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더 이상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딸은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했습니다. 낮에 전화를 하면 잠긴 목소리로 지금 자는 중이야라 했고 저녁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옷가게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다더군요. 요즘 옷가게에서 판매 잘 돼서 바빠. 내가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잘한다고 사장님이 보너스도 많이 주셔. 그 말도 처음엔 믿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아이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던 성격이었습니다. 밤 10시가 넘어도 카톡은 읽지 않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답장이 오곤 했습니다. 시간대가 뒤바뀐 생활까지 보며 이건 그냥 알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.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. 어느 날 제가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. 정말 옷가게에서 일하는 거 맞니?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지금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.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생겨서 열심히 하는 중이야. 의심하지 마.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그날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의심하지 마라는 말은 오히려 더 깊은 의심을 만들었습니다. 며칠 뒤 우연히 딸이 친구와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. 조명이 붉고 배경은 술잔이 가득한 테이블. 딸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. 그때 깨달았습니다. 내가 두려워했던 가능성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걸.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혹시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진짜 내 딸이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돈 때문일까, 외로움 때문일까, 아니면 나 때문일까. 며칠 후 다시 만난 딸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. 머리는 완벽히 세팅돼 있었고 손톱은 반짝이는 네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. 저는 의심되는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엄마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? 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딸은 밝게 웃습니다. SNS에는 행복한 일상, 맛있는 음식, 반짝이는 조명 아래의 사진들. 그 아이의 세상은 늘 화려합니다. 밥을 사주고 선물을 보내주며 엄마 나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.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지만 어딘가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습니다.
그 아이가 무얼 믿고 그 길을 걷는지,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,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. 부모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.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지만 그 선택이 아이를 다치게 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. 혹시라도 그 아이가 세상의 달콤한 말에 속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건 아닐까?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고 싶습니다. 내 딸이니까요. 그 아이의 웃음 속엔 아직도 어릴 적 엄마 품에서 잠들던 순한 눈빛이 남아있을 거라 믿습니다. 사람의 인생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딸의 인생도 제 인생도 지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.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. 사랑하는 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만약 당신의 딸이 이렇게 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